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요, 둘레위 또는 가죽 위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도 가죽이 있죠. 이 가죽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수단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막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부분이 오른발, 이 부분이 왼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에 붙어있는 가죽의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하는데 그게 잘 연상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그냥 똑같이 왼발, 오른발이라고 보시고요. 자, 여기 우리 이 글자 뭘로 배웠어요? 사람이라고 배웠었죠? 사람을 가운데다 두고요.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도는 이유는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거겠죠. 즉 지켜준다의 의미에 막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에 사람이라고 본다면 발과 발이 있죠. 왼발, 오른발이 있죠. 이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 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악한 것을 막아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지키다, 막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덮을 멱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밥이랑 반찬이 있죠. 밥과 반찬이 식지 말라고요. 그 위에 상뽀라고 하잖아요. 그 천을 덮은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요. 한자에는 이런 곡선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직선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속뜻은 덮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게요. 자, 이 글자는 덮을 아자고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글자를요, 향수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향수병이라고 보시고요. 향수병에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향수의 냄새가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은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덮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병부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병부가 뭐냐면 군사권을 가졌던 신하와 왕이 나누어 가졌던 어떤 징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부라는 것을 다른 말로 신표라고도 하는데요. 신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거가 되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병부라고 하는 것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 신하가 둘이서 나누어 가졌던 그 징표가 되는 물건을 병부라고 했던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나무 조각 보이시죠? 원래는 완전한 나무의 조각은 이와 같은 형태였겠죠. 직사각형. 그런데 일부를 잘라내서 하나는 벼슬이 같고 하나는 임금이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군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짝을 맞춰서 정말로 임금이 보낸 사람인지 확인이 된 후에 군사들을 보내줬겠죠. 그런 의미에서 증거로 사용됐던 물건이 병부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글자의 속뜻은 벼슬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병부라고 하는 거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왕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벼슬만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의미는 벼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의 이름은 길게 걸을 인자예요. 길게 걷는다는 게 뭐예요? 긴 거리를 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멀리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게 가는 거니까 멀리 가는 거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람이 천천히서 멀리 가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왜냐하면 원래 옛날 길은요, 이렇게 하나의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길을 하나 더 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을 따라가다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잘못 들어서면 이렇게 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멀리 가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멀리 가다라는 속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의 원래 이름은 쉬엄쉬엄 갈차기예요. 쉬엄쉬엄 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천천히 간다는 의미죠. 자, 이 글자 우리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갈지자죠.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가고 있죠? 그런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 두 사람이 가면서 빨리 경보로 걷지는 않겠죠?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천천히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뒤쳐져 옳지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늦다, 천천히라는 의미를 갖고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양반 보이시나요?
양반들이 예전에 어떻게 걸어요? 에헴 그러면서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걷죠. 다리를 크게 벌리니까 아무래도 빨리 갈 수 없겠죠. 어떻게 가요? 늦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늦다, 천천히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로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칠복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아까 우리 또자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오른손에서 온 글자라고 했었죠. 오른손에 뭘 들고 있냐면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오른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어떻게 해요? 툭툭 친다라고 해서 칠복자가 되는 거고요. 이 글자의 속뜻으로는 다루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에 막대를 들고요. 뭐 악기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다루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이 글자에 변형된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 또한 칠복자, 다루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글자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발소자라고 해서요. 무릎 밑에 발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요. 우선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사람의 발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 무릎 밑에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 반바지예요. 그 반바지에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의 발 모양에서 온 글자라서 이 글자는 그냥 발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흔히 여기 윗부분을 없애고 입구자 쓰면 무슨 글자가 돼요? 발족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발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필발자라고 해서요. 다리를 곧게 펼친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보이시나요? 다리를 곧게 쫙 펼쳤죠. 그리고는 걸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해서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편 채 걸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글자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어그러질 천자라고 해요. 어그러지는 게 뭘까요? 어긋나다라는 의미고요. 사실 이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양쪽의 발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뭐예요? 이것도 오른발이었고요. 이게 왼발이었었잖아요. 원래는 이와 같이 써야 되는데 지금 글자 형태가 변형이 됐죠. 이것부터가 뭔가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다라는 뜻은 어긋나다라는 거고요. 이 글자의 속뜻 또한 어긋나다, 어수선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실은 양발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런데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긋났다라고 연상하시고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보면 저녁석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오른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녁에요. 신발을 신고 나와야 되는데 저녁에는 어둡죠. 어두우니까 신발을 잘못 신고 나왔어요. 오른발을 신어야 될 걸 왼발을 신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고을읍자라고 하는 거고요. 고을이 뭘까요? 마을을 뜻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입구자가 있죠. 입구자는 우리 누굴 뜻해요? 사람을 뜻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요. 뱀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림을 조금 더 보태면 어떻게 뱀처럼 보이시나요? 자, 사람이 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뚫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뱀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었겠죠. 이렇게 뱀을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마을, 고을이겠죠.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입구자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뱀이죠.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뚫어서 죽이고 잡아먹는다라고 했죠. 그렇게 살았던 고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글자가요. 다른 글자와 함께 쓰일 때는요. 이와 같은 형태로 글자 형태가 바뀌는데요. 이 글자는 유의하셔야 될게요. 다음번에 배울 우리 언덕 부자라는 게 있어요. 그 글자와 형태가 같아요. 그런데 위치로 구분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고을, 마을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어떤 글자의 왼쪽에 왔을 경우에는 이 다음에 배울 언덕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웠던 우리 고을읍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글자의 왼쪽이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이라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이 글자가 바로 언덕 부자인데요.
자, 이 글자는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깃발이 보이시나요? 언덕 위에 놓여있는 깃발의 형태에서 온 글자예요. 예전에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영토를 내가요, 이 영토를 확장해서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깃발을 꽂았죠. 깃발을 꽂을 때 가장 높은 지형에다 꼽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 보시면 우리 많다라고 배웠었죠. 사실 이 글자가 깃발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많은 깃발을 꽂아놨던 곳이 언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글자에 파생되는 부수가 아까 우리 고을읍자의 형태와 똑같죠. 하지만 이 글자는요, 어떤 글자의 왼쪽에 왔을 경우에는 언덕의 의미고요.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왔을 때에는 마을, 고을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릴 요자라고도 하고요. 또는 예쁠 요자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어린아이가 보이시죠?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와서 어릴 요자라고 하는데요. 자, 큰 대자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다리와 팔을 벌리면서 서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보이시죠? 그런데 요 삐침이 뭐냐면 사람의 머리털이 휘날리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 휘날리는 모양이 어땠어요? 이쁘다. 그래서 예쁠 요자도 되는 거고요. 그 대상이 어린아이여서 어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어릴요, 예쁠 요자라고 하고요. 어리다, 예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나요? 자, 다음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가릴 간자라고 하는 건데요. 가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것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것을 가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자를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나무 목자가 있으니까 나무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물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도 나무를 심고요.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나무를 심어요. 근데 나무 형태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어떤 게 내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죠.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다가 그물을 둘러맨 거예요. 그러면 내 것에다가는 그물을 둘러맸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과 쉽게 가려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리다라는 의미가 나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사과나무를 심고 이 사람도 사과나무를 심어요. 종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무에다가 그물을 둘러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의 것과 가려낼 수가 있었겠죠. 그런 의미의 가릴 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분별할 변자예요.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배운 가리다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글자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짐승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이 부분이 머리, 그 다음에 앞다리, 뒷다리, 꼬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앞다리, 뒷다리라고 칭했지만 사실 이게 앞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앞이라고 하고 여기가 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반을 딱 가른 다음에 네가 이제부터는 앞다리고 네가 이제부터는 뒷다리야 라고 나누어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분별해 놓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앞뒤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앞인지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반으로 나눠놓고 너가 앞이고 너가 뒤야 라고 얘기해놨다라고 보시면 두 개를 분별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분별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로 또 볼게요. 자, 이 글자는 실사자고요. 원래 실사자의 완전한 형태는 이렇게 두 개를 반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수상으로는요, 이 하나만 놓여도 실사자라고 보는 거고요.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실타래가 이렇게 꽈서 올라가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꽈배기처럼 꽈서 올라가는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이 글자는 벌레충자고요. 완전한 형태의 벌레충자는 이렇게 글자가 3개가 쓰여 있어야 벌레충자예요. 하지만 부수상에서는 이 글자 혼자만 와도 벌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벌레 보이시죠? 벌레와 글자를 매치시켜서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를 부여하면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일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찍다가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중자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를
콕 찍어서 얘기해보라면 뭐가 많아요? 벌레가 많겠죠. 저희 집에도 벌레가 무진장 많아요. 혹시 곱등이라고 아세요? 곱등이가 뭐하고 비슷해요? 그 귀뚜라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곱등이라고 하는 거에는 유해 물질이 2만 가지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생긴 거는 우리 귀뚜라미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종이 뭐예요? 벌레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마디촌자고요. 우리 손에 보면 이렇게 마디가 있죠. 그 마디는 손의 크기에 비하면 어때요? 작죠. 그래서 이 글자는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이 있죠. 손에 보면 이렇게 마디들이 있잖아요. 그 마디는 손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해서 이 글자는 보통은 작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사실 마디촌자라고 하는 게 한치, 두치라고 해서 치수를 셀 때 쓰이는 글자예요. 양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법칙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요, 법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보다는 사실은 작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터럭 삼자라고 하는 건데요. 터럭이라고 하는 건 이 머리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휘날리는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머리털 보이시죠? 근데 귀신 같아 보이긴 하지만 네, 머리털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 머리털이 휘날리는 모양에서 온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털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의미만 더 기억하시면 모양이라는 의미로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리에다가 뭘 내요? 모양을 내죠. 지금 저도 동영상 강의를 찍기 위해서 뭘 냈어요? 모양을 냈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털 또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